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는 이재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테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테마 1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테마 1 조세 분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세의 분류. 과거에는 여러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꼭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 좀 표시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세는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일단 과세권자가 누구냐? 과세권자. 우리 여러분 세법은 당사자가 두 사람입니다. 과세권자, 납세무자죠. 이때 바로 이 과세권자,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바로 뭐라 하냐면 과세권자라는데 이 과세권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국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때 국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래서 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국세라는데 이 특히 국가에서 바로 이제 정부죠. 정부에서 바로 우리 국세를 징수하는 기관이 바로 뭡니까? 세무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든 국세는 항상 세무서가 즉 세무서장이 과세권자로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국세는 모든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정부가 부과하고 정부 조지로 쓰이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세무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다 가다 보시면 세무서 많이 보셨죠? 자, 이 세무서는 바로 뭐를? 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기관을 바로 세무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세는 여러분 항상 누가 나온다? 정부인 세무서가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 지방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크게 이 지방자치단체가 수직적 이원화로서 해서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급 지방자치단체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냐? 바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분 대표인 것이 바로 뭐냐? 도가 되겠습니다. 도. 그래서 여러분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다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가 바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도 밑에에 하부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냐? 시 또는 군이 있습니다. 시 또는 군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다. 또는 강원도 무슨 군이다. 평창군이다. 그러면 이렇게 시 또는 군으로 나눠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도시 성격을 띠고 있는 시, 그 다음에 도시 이외, 즉 농어촌 지역 성격을 띠는 걸 바로 뭐라냐? 군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가 있고 그 밑에 하부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다 여러분? 시 또는 군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직적 상하관계 외에도 수평적으로도 도와 동급으로서 뭐가 있냐 여러분? 서울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시가 되는 거죠. 특별시. 또는 여러분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제가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렇죠. 광역시 갔다 왔습니다. 광역시. 그럼 이렇게 도와 동급으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시 또는 뭐가 있다? 광역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에 하부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다? 구가 있다는 겁니다. 구.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그 구는 뭐를 말한다 여러분? 바로 특별시나 광역시의 기본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와 동급으로서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또는 군과 동급으로서 하부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다 여러분? 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지방세를 하다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지방세는 이 지방세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바로 뭐냐면 취득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요 취득세가 전형적인 도세다. 즉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자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과세권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부평구다. 그러면 이때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때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다는 얘기 여러분 바로 인천광역시장이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예. 반면에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재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누가 부과한다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합시다. 또는 경기도 성남시 예. 그다음에 뭐 인천광역시 부평구라고 할까요? 예. 자, 그럼 여기 각각의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에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에 취득세 과세권자 누가 된다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럼 과세권자 누구란 얘기 여러분?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럼 이때 과세권자 누구란 얘기 여러분? 인천광역시장이 과세권자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반면에 자,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나 경기도 성남시나 인천광역시 이 부평구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그럼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냐? 이때는 바로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한다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강남구 구청장이 과세권자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누가 과세권자다? 성남시장이 과세권자다 그 얘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누가 과세권자다? 부평구 구청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달라진다는 걸 꼭 좀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도지사 또는 특광시장이 부과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취득세는 누가 부과한다고요? 도지사 또는 특광시장이 부과한다. 반면에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고요? 시장이나 군수 또는 누가야? 구청장이 부과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역과 기초로 나눠진데 이게 또 예외적으로 짬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짬뽕되어. 그게 바로 뭐냐면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과세권자가 누가 되느냐 보니까 여러분 이때는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자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등록 면허세 과세권자 됩니다. 자, 반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권자 누가 된다? 강남구 구청장이다니죠. 그래서 여러분 요 등록면허세는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됐다 여러분? 짬뽕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요 문제가 2016년에 실제 기출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또 반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때 특강시장이나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느냐?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요 정도는 여러분이 꼭 좀 그 조세에 분류했다는 과세권자의 구분으로서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요런 거 이외에도 우리가 여러분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바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유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그다음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이런 것 등이 역시 대표적인 바로 요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에 부과하는 지방세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최근에 시험에 나왔고요. 여러분 역시 여러분이 꼭 좀 반드시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세 공부할 때 기본적인 과세권자로서 꼭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국세와 지방세 구분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2017년부터 지방세가 개정이 되면서 자,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가 우리가 올해 신설된 게 뭐가 있냐? 여러분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로 누가 나오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바로 뭐가 된다? 또 과세권자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또는 특별자치시 그럼 여러분 특별자치도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바로 제주 특별자치도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는요. 지방세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다 바로 제주 특별자치도지사가 다 지방세 과세권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특별자치시 하면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 세종자치시 생각하십니다. 세종자치시 시장은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가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장은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2017년도 개정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도 개정사항 중으로서 특별자치시는 지방세 종류와 관계시 없이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가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첫 번째 나와 있는 바로 과세권자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가 어떤 조세를 부과할 때에 특정한 부과 목적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합니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그래서 보통세라는 것은 목적세가 아닌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는 어떤 특정한 조세를 부과할 때 그 부과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바로 목적세입니다. 일단 목적세는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를 목적세라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종류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종류. 이때 종류에서는 바로 국세 쪽에서 요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세, 그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쪽에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뭐가 있느냐? 지역 자원 시설세, 그다음에 지방 교육세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목적세. 그래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이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세 쪽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이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외울 때요. 좀 딱딱하게 외우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랩을 좀 좋아합니다. 노래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할 때는 교교농 지지요. 그래서 앞글자 닦고 교교농 지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볍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좀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이제 독립세와 부가세라는 것이 있어요. 독립세와 부가세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는 요 부가세가 뭐냐 독립세가 뭐냐 그냥 의미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별 세목, 취득세, 등록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임대사업소 등을 공부할 텐데요. 요때 개별적으로 또 나오니까 하여튼은 독립세라는 것은 글자가 들어 어떤 조세를 부과할 때 부과되는 객체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조세 부과 객체가 되는 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세를 부과할 때 조세를 부과하는 객체를 가지고 있는 걸 독립세라 하는 거고요. 이런 독립된 세원, 조세를 부과하는 객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과세된 다른 조세를 본세에서 이중과세. 그래서 여러분 요 부가세는 이미 부과된 과세된 조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과세한다. 이걸 바로 부가세라는 거고 여러분 부가세는 무슨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 이중과세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동산 취득하면 뭐 내야 된다고 그랬죠? 취득세 부과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취득세가 부과되면 이 부과된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세금을 더 때리는 거야. 한 번 더 때린다. 그래서 무슨 과세? 이중과세라는 거고요. 이러한 이중과세가 되는 성격의 조세를 뭐란다 여러분? 부과세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부가세의 종류로서 여러분 국세 쪽에서 부가세로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여러분. 바로 교육세와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쪽에서 바로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뭐가 있느냐? 바로 지방 교육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 교육세. 그래서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교육세,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에 지방세 주소 지방교육세. 요 세 가지가 바로 부가세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부가세는 이미 과세된 다른 조세를 본세에서 무슨 과세? 이중과세하는 성격의 조세를 뭐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부가세. 그다음에 부가세가 아닌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독립세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여러분은 일단은 종류는 부가세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에 뭐 지방교육세 요것은 뭐에 해당한다 여러분? 부가세에 해당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요 최근에는 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요즘은 이제 요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가세의 개념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